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은 MZ세대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독특한 신조어, 바로 애견남, 테토남, 애견녀, 테토녀라는 단어들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궁금해지죠? 호르몬을 의미하는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을 변형해 만든 단어들인데 단순한 유행어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견남입니다. 애견남은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남자라는 뜻에서 출발한 표현인데 실제로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배려심이 강하며 공감을 잘하는 남성을 일컫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애견남 남자친구랑 있으면 절대 다투지 않는다 같은 표현이 농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요즘 사회가 원하는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힘과 경쟁이 아닌 안정감과 공감, 그리고 정서적 돌봄을 중시하는 흐름이죠. 반대로 테토남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많다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인데 전형적인 전통적 남성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리더십이 강하고 추진력이 있으며 경쟁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이미지입니다. 흔히 테토남은 PT권이 기본 장착이라는 농담처럼 운동과 힘, 카리스마로 대표됩니다. 이는 여전히 유효한 매력 요소이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성향입니다. 결국 애견남과 테토남은 오늘날 공존하는 두 가지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에게도 같은 구도가 적용됩니다. 애견녀라는 말은 따뜻하고 협력적인 여성, 감성적이고 배려심 있는 여성을 지칭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착한 여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순종적이거나 조용한 성격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조화를 중시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사 조직에서든 사회관계에서든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조율하며 신뢰를 주는 모습이 애견녀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테토녀가 있습니다. 테토녀는 활발하고 독립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걸크러쉬라고 부르는 모습이죠. 운동을 즐기고 자기 의견을 뚜렷하게 말하며 남성 못지않은 추진력과 자신감을 갖춘 여성상입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특히 선호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는 단순히 웃자고 쓰는 신조어일까요?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놀이문화로서의 신조어입니다. 예전에는 넌 무슨 별자리야? 넌 MBTI 뭐야? 같은 질문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를 나눴다면 이제는 넌 애견이야, 테토야? 라고 가볍게 묻는 겁니다. 그 자체로 농담이 되고 대화 소재가 되는 거죠. 언어를 가지고 노는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은 겁니다. 둘째, 전문 용어의 대중적 전유입니다. 호르몬이라는 다소 과학적인 단어가 대중문화 속에서 성향을 나타내는 밈으로 활용되는 건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MBTI가 심리학적 개념을 가져와 대중화된 것처럼 이번에는 생물학 용어가 대중 언어로 흡수된 셈입니다. 그만큼 MZ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더 다양한 언어적 소재를 자유롭게 차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정관념의 해체입니다. 예전에는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는 전형적인 틀 안에서 평가받았다면 이제는 공감력이나 추진력, 에너지와 같은 특정 성향에 따라 다양한 자아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반드시 강해야 한다. 여자는 반드시 온화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개인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문화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고정관념의 강화 위험입니다. 애견남은 반드시 조용하고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 테토남은 반드시 운동을 좋아해야 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또 다른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농담이지만 반복될수록 새로운 규범처럼 자리 잡을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밈으로 소비되는 한계입니다. SNS에서 가볍게 즐기는 수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의미나 진지한 성찰 없이 단순히 웃고 넘어가는 유행어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담긴 문화적 변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세대 간 격차입니다. 이런 신조어는 MZ세대 사이에서는 폭발적으로 퍼지지만 기성세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다가옵니다. 같은 단어를 두고도 세대별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현상이 벌어지죠. 이런 언어의 격차는 세대 간 소통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현상을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까요? 언어는 사회와 문화를 반영합니다. MBTI 열풍 이후 사람들은 짧은 코드로 서로의 성향을 파악하려는 욕구를 보여줬습니다. 애견남, 테토남, 애견녀, 테토녀라는 단어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복잡한 설명 대신 간단한 단어 하나로 나의 성향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성향을 재미있게 규정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놀이처럼 언어를 소비하고 또 새로운 문화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흐름을 보여줍니다.
남성성, 여성성을 단일한 기준으로 정의하지 않고 여러 성향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는 결국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언어 유행은 개인의 자기 표현 욕구와도 연결됩니다. MZ세대는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답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애견남, 테토녀 같은 단어를 통해 자기다움을 간단히 표현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애견남, 테토남, 애견녀, 테토녀라는 단어는 단순한 신조어가 아니라 사회가 바라는 새로운 인간상, 세대가 공유하는 놀이 문화, 그리고 개인의 자기 표현 욕구가 모두 녹아있는 언어적 현상입니다. 물론 이 흐름이 오래 갈지 아니면 일시적 유행으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단어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스스로를 정의한다면 애견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테토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렇게 MZ세대가 만들어낸 독특한 호르몬 신조어, 문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웃고 넘어갈 유행어가 아니라 언어 속에 담긴 사회적 신호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